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5분 컷 영상에서도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밥 프록터는 저의 인생 멘토인 만큼 사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전해드린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져서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바로 목표는 이루기 힘든 것이어야 한다는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다 정확히는 그걸 이룬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정말 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막 펄쩍펄쩍 뛸 만큼 큰 목표를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딱 실현 가능한 목표다라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앞으로 있을 스케줄이에요. 여러분이 목표를 제대로 잡으셨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딱히 말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민망할까봐 웃거나 특별히 내색은 안 하지만 딱 봐도 전혀 믿지 않는 게 티가 날 정도가 된다면 그건 제대로 된 목표 맞습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심지어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조차 이런 반응을 저에게 보이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어떤 목표를 말했을 때 그래 뭐 열심히 해봐 라고 하는데 시선은 저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저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목표를 잡았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걸 이루고 나서 그때 제가 목표를 말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는지 물으면 그때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줘요. 사실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때 말한 목표의 10분의 1만 해내도 대단한 건데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밥 프록터도 당연히 목표는 이루기 힘든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러면서 저자는 목표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해서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간혹 맞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풀리는 그 배경에는 잘못된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목표를 A형, B형, C형으로 분류를 해요. A형 목표는 여러분이 이미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얻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표는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라는 건 여러분 안에 태업하고 있는 그냥 방황하고 있는 포텐,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세미나에서 밥 프록터가 참석자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표가 어떻게 되시죠? 그 사람이 대답을 해요. 저는 새 차를 좀 사고 싶어요. 이제 2명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어떤 차를 원하시죠? GM 스포츠 세단을 사고 싶어요. 지금은 무슨 차를 몰고 있으세요? GM이요. 아, 그렇군요. 그 차는 연식이 얼마나 됐죠? 4년 됐어요. 그럼 그 차를 보유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년이요. 그럼 4년 전에 GM 새 차를 사셨다는 거군요.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좋은 목표가 아니에요. 스스로 이미 어떻게 새 GM 차를 가질 수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빵을 사려고 가게에 가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 행동에는 스스로 더 나아질 수 있는 성장이랄 게 없으니까요. 라고 말이죠. 이제 B형 목표입니다. 이 B형 목표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일단 이게 1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를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처럼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상황, 환경, 조건이 특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바로 B형 목표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역시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C형 목표를 볼까요? C형 목표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지도 않고 예전에 해봤던 것들과도 완전히 다르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집이고 원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업이고 원하는 업적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원합니다. 저자는 바로 이 사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하고 진정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특별히 막 애쓰지 않아도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동기부여 자체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목표인 거예요. 저자는 자신이 겪었던 실제 본인 사례를 예로 들어주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973년 일리노이주 나의 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얼 나이팅게일의 회사에서 막 사직한 상태였고 가족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혼자였다. 나는 펜을 꺼내 들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 만큼의 돈도 없었다.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같이 일할 직원도 없었지만 내게는 생각이 있었다. 앤드류 카네기가 말했듯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두려운 것이든 원하는 것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적절한 형태를 곧장 갖추기 시작한다.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면서 나는 노트에 이렇게 썼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 것이다. 실제로 지금의 나는 전 세계 89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국을 세웠고 전 세계에 방송을 할 수도 있다. 세미나를 생중계하면 119개국까지 연결된다. 1973년에 마음속으로 상상한 그림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다. 지금 나는 약 3,000명의 컨설턴트와 함께 일하고 있고 이제 그 수가 10만 명이 되기를 원한다. 아직 목표에 도달하려면 멀었지만 지금 나는 마치 이뤄낸 듯 행동한다. 내 의식 속에서는 이미 이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저자는 C형 목표를 갖게 되면 여러분이 예전에 가지 못했던, 갈 생각조차 감히 할 수 없었던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의 상상 속 그 세계를 그리는 것만 확실히 해놓는 것에서부터 출발인 겁니다. 그렇게 우선 그림만 그려놓으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이 밥 프록터가 말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저자는 자신의 회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끌어당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저자에게 끌려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먼저 강하게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최고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금융 전문 변호사인 샌디 갤러거가 밴쿠버에서 열렸던 저자의 세미나를 듣고 완전히 매료된 후 저자에게 동업을 제안하죠. 그래서 저자인 밥 프록터의 재단 이름이 바로 프록터 갤러거 인스티튜트인 겁니다. 갤러거는 저자가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알았지만 번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전혀 몰랐는데 갤러거를 만나게 된 거죠. 그 다음으로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또 한 명의 동료가 합류하는데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무엇이든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원한다면 심지어 영국에서 전화기 하나로 미국 스튜디오 상황 관리도 가능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 다음으로는 TV 부문의 사업을 총괄하는 감독을 만나게 되고요. 저자가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팀을 꾸렸다. 이들은 모두 내가 1973년에 그날 일리노이주 집에서 쓴 문장 하나 때문에 끌려온 것이다 라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표라는 것의 현실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자의 생각을 먼저 듣고 그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방법이 너무 멀리 가는 것이 아닐까 우려한다. 그들은 목표가 적어도 어느 정도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도를 넘어선 목표는 무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이란 말은 참 우스운 단어다. 현실 역시 패러다임의 일부일 뿐이다. 생각해보라. 라이트 형제의 목표도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다. 언젠가 운이 좋게도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전까지 정말 모두가 그의 목표를 두고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가 성공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라톤을 뛸 만큼 몸 상태를 갖추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한다. 100만 달러를 벌기 위해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한다. 다만 그곳에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것만 안다. 또 사람마다 필요한 시간은 모두 다를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하나의 생각이고 하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바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의 아기에게는 약 280일이, 내가 사는 캐나다에서 재배하는 당근은 70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각이 뿌리 내리기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당장은 추측할 뿐 보통은 틀리게 추측한다. 지금까지 나는 이 기간을 정확하게 추측해서 마음속으로 시각화한 날짜에 맞춰 목표를 달성한 사람을 2명 정도 봤지만 이런 일은 흔치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한한 지성을 가지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법칙에 따라 노력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법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이 씨앗이라는 걸 오늘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체력이라는 씨앗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드머니가 필요하고요. 그 돈이 바로 여러분의 부를 위한 씨앗인 거니까요. 목표는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스스로 명확하다면 일단 그걸로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참나무라는 목표를 이루길 원한다면 도토리를, 소나무라는 목표를 원하신다면 백송 씨앗을 여러분의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작은 손톱만한 씨앗이 어떻게 여러분 키보다 몇 배나 더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 5cm짜리가 15cm로 자라는 건 누구나 납득이 가겠지만 고작 5cm짜리가 최대 60m까지 자란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60m면 6000cm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1200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죠. 당연히 그렇게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똑같아요. 여러분의 목표가 오늘 여러분이라는 사람보다 1200배 성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현실성이 없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애당초 목표로 잡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그 목표를 그냥 심습니다. 그냥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과연 어느 쪽에서 참나무와 소나무가 자라게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고 현실성이 없어서 그냥 그 씨앗을 책상 위에 올려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잠재의식에 그냥 심은 사람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